안녕하세요. 브라질 따봉TV 달모직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브라질 차례차례. 이름 한번 저까지 지었다 진짜. 저희가 여러 아이디어를 내서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브라질 차례차례가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냥 귀찮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브라질 차례차례 시간은요, 브라질에 대해서 차례차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브라질의 무슨 뭐 화폐나 음식이나 문화, 노래,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과연 브라질 왜 브라질인가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이 여기지 따봉 TV 신나는 따봉 TV. 브라질 그러면은 사람들은 왜 브라질이라고 할까? 맨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맨 처음에 살던 원주민들, 네. 인디언들도 브라질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없었을 그렇죠. 테니까. 그들은 인디언들이 얘기할 때는 여기는 야자수가 많은 나라, 야자수가 많은 땅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설이고. 야자수가 많은 땅. 그렇지, 야자수가 많은 땅.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약간 아르헨티나하고 비슷한데 느낌이? 아르헨티나가 은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나라 이름이 은이잖아요. 아르헨티나.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네. 스페인 사람들이 와갖고 은을 갖다가 캐가기 위해서 이게 나왔는데, 그럼 브라질은? 이제 마찬가지로 1500년도 때 네. 페드로 알바레스 사람이 네. 그 향신료를 찾으러 인도로 가는 도중에 네. 이제 브라질에 도착을 했죠. 인도인 줄 알았겠네? 그렇지. 근데 맨 처음에 그래서 여기가 섬인 줄 알았어. 섬인 줄 알았구나. 섬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여기를 맨 처음에 명명할 때는 네. 일리아지 베라크루스라는 이름으로 정경이 된 거야. 일리아지 베라크루즈 한국말로 하면? 베라크루스의 십자가의 섬. 십자가의 섬.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포르투갈 온 것에 이게 이제 섬이 아니다, 큰 땅이다. 그래서 테하지 산타크루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이제 정정을 했지. 근데 약간 느낌이 있을게요. 일리아지 베라크루즈, 테하지 산타크루즈. 그러니까는 뭐 산타크루즈의 땅이다. 그렇지. 성 십자가의 땅이다. 그런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정정이 됐는데. 아직 브라질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렇지. 브라질 이름이 안 나오지.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그 향신료나 이제 금이나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이제 브라질에 도착해봤더니 네. 여기에는 파우 브라질이라는 나무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그 나무는 이름이 원래 있었어. 파우 브라질이라는 나무는. 아니 이제 그것도 된 설이 브라자라는 말이 포르투갈어로 브라자라는 말이 그게 이제 숯불이 빨갛게 익어갈 때 빨갛게 타오르는 모습을 브라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나무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 나무가 빨간 향신료가 나오는 나무야. 그러니까 브라자가 브라질이 됐다는 이런 저기가 있는 거야. 빨간 향신료가 남는 나무인데 그거를 숯불이 빨갛게 타오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니까. 그렇지. 그 나무 이름을 파우 브라질이라고 줬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유럽에는 맨 처음에 통상적으로는 테하지 산타크루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구나. 이제 이게 유럽에는 그때는 뭐 동양에서는 황실에서는 노란색 금색을 갖다 많이 쓰는데 그때만 해도 유럽 황실에서는 빨간 색깔이 이제 권력의 파워야. 왜냐면 제일 얻기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간 향신료 나온 나무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거야. 그렇게 되니까 다들 테하지 산타크루스가 아니라 빨간 향신료가 나오는 나무의 나라. 그래서 테하 이렇게 된 거야. 약간 이런 거구나. 야, 그 파우 브라질 나는 나라 있잖아. 그거 잘 모르겠고 그 브라질 나는 나라 있잖아. 그렇지. 그래, 그 브라질. 그러다 보니 브라질이 됐다라는 게 학설입니까? 아니면 뭐 썰입니까? 아니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입니까? 설 중에 하나지. 설 중에 하나고, 이제 또 하나가 더 있는 것은 네. 이제 1300년도에 아일랜드에서 이제 브라질이라는 이름이 나온 게 처음 뭐 지도나 이제 기록으로서 남긴 게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뭐 별 저기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빨간 향신료가 나오는 나라, 그렇게 이제 테하도 브라질, 브라자가 이제 브라질이 된 거지. 어쨌든 향신료, 특히나 빨간색 향신료, 그 나무에서 나온 향신료죠. 그렇지. 그 나무에서 나온 향신료가 어떻게 됐든 간에 연결이 돼서 이게 브라질이라는 나라로 확
확정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황실은 네. 이제 이 염료가 음. 유럽에서는 이제 최고가 품이었으니까 이걸 갖다 이제 독점을 해갖고 브라질이 이제 나무 그 나오는 나무의 나라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그게 확정이 된 거지. 그렇구나. 그때 당시 그러면 뭐 너나 나나 이 나무 긁어갖고 염료해갖고 그걸 가루화 만들어서 유럽으로 가기 바빴겠네. 그러니까 나무를 채집해갖고 나무를 베어서. 나무를 베어. 나무를 아예 베어서. 그럼 파우브라질 나무 어떻게 생겼어요? 바우 브라질 나무는 네. 굉장히 큰 나무야. 이게 작은 나무가 아니라 뭐 나 은행나무처럼 막 한 요 정도 되는 줄 알아서. 아니야. 사람이 저기도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아에서 400년 된 브라질을 발견을 한 거야. 600이냐. 600년이지. 네네네네. 근데 이거는 뭐 거의 한 세 명 성인 3명이서 써야지 되는 그런 굵기고 높이는 뭐 한 8m, 10m까지 올라가니까. 야, 이게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딱 자르면 아래가 빨갛더라고 이렇게. 껍질만 벌써 벗겨도 빨갛게 이제 나오지. 야, 그럼 옛날에 이렇게 딱 브라질에 이제 식민지 시대 때 딱 온 사람들이 우와 나무가 이렇게 무슨 막 빨간 막 액체가 흐르고 쫙 잘랐더니 막 빨개 이거 되게 신기해라 했겠네. 그래서 그 염색을 갖다 저기를 하기 위해서 염료를 갖다가 가져가기 위해서 브라질을 갖다가 그게 금이 빨간색의 금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나무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염료의 가치 때문에 엄청나게 배갔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되는데 무슨 2년 3년 안에 뭐 이렇게 큰 거는 아닐 거 아니야. 한 10년 이상 커야지 막 이렇게 크고 뭐 이럴까. 그거를 엄청 잘라갔으니까 지금 보기가 힘들구나. 지금은 이제 보호종이고. 지금 보호종이에요. 보호종. 보호종이구나. 그러니까 웃긴 게 파우 브라질이 그것 때문에 브라질이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내가 20년 됐는데도 누가 나한테 야 저 나무가 파우 브라질이야 이걸 얘기해 준 적이 없어. 나도 본 적이 없고. 야 이게 아이러니하네. 딜레마하네. 그래서 브라질에 이제 꽃이 피어도 굉장히 이뻐. 근데 브라질 국기에 이제 노란 색깔이 들어가는 이유도 브라질의 꽃이 아주 진한 노란 색깔. 노란색으로 이렇게 피는구나. 그러면 염료 말고 뭐 다른 거는 뭐 쓸 때 가구로서의 가치는 없습니까? 왜 고급 가구로도 쓰고 특히 유럽으로 가서 이 나무에 악기를 만드는 데 많이 썼지. 그래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특히 많이 쓰고. 이뻤겠네. 바이올린 색깔이 이렇게 살짝 빨간빛이 이렇게 딱 감도는 게 오야 무슨 나무로 만들어. 요즘 같으면 이제 무슨 지나가는 차를 봤는데 오야 존나 잘생겼는데 이런 것처럼 갔는데 야 니 거는 야 색깔이 야 바이올린 색깔이 좀 특이하다. 이거 빨간색인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했겠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염색료로도 쓰고 고급 가구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가치가 많았지. 이제 감이 좀 왔어 형. 야 이거는 무슨 나무로 쓴 거야? 아니면 야 이 염료는 어떻게 나니? 야 파우브리 브라질이라고 저쪽 남미에서 온 게 있는데 이거 그 나무는 그쪽에서만 자라. 그래서 뭐라고 파우브라질? 나라가 어딘데? 나라가 일리아지 산타 떼하지 산타크루에서 하다가 그 브라질 브라질 나무 나오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브라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워낙 많은 양이 가고 많은 양이 수출이 유럽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체에 봤을 때 이제 숯불처럼 빨갛다 그래서 브라사가 브라사 하다가 이제 브라자라는 말을 갖다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브라사가 브라질이 된 거라고 유래가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나무 참 재밌네요. 그러면 일반인이 집에서도 못 키우겠구나.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나무가 저기가 크려면은 이게 뭐 50년 돼봤자 그러니까 묘목 같은 거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지금은 묘목은 살 수 있지. 살 수 있고 보호종이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상업적으로 저기 하는 것들은 금지돼 있고.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교육 관장하는 이런 뭐 식물원 같은 데서는 그렇지, 일부러 키우겠네. 그렇지. 이렇게 교육상으로. 지금도 가서 보면은 이제 띄엄띄엄 볼 수는 있고. 띄엄띄엄 볼 수 있어. 옛날에는 워낙 흔했다. 그렇지. 그리고 고대 식물 상태, 고대 그런 숲 상태가 계속 보존이 됐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 엄청 많았는데 식민지 그러니까 포르투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보니 이 나무가 돈이 되네. 존나 잘라서 그냥 계속 키워서 유럽으로 보내니까 지금은 많이 못 본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300년 동안 그걸 갖다 나무를 캐갔다고 생각해. 아마존도 없어져 형.
300년 동안 거기 나무를 존나 빼갖고 왔으면 아마존도 없어져. 그래봤자 그때는 이제 운송하고 물류하는 게 이제 그나마 하나도 다행이네. 그렇지. 벌써 씨가 말랐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보호종이 된 거고.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 유튜브에서 못 듣는 얘기야. 우리가 아는 얘기지. 그러니까, 야, 구독하라는 말이야, 구독하란 말이야. 40명, 야, 100명 한번 가자, 우리.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그거 말고, 무슨 뭐, 벨린지아? 뭐 이런 단어도 있어요. 저는 브라질에 20여 개 넘게 살아봤는데도 이런 단어 좀 생소하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1974년도에 네. 에즈는 브라질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1974년도? 이제 근현대사로 왔네, 그래도. 그치.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이제 불평등이 심한 나라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74년도에는 벨기에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으니까 벨기에 잘 살았어요, 그때? 지금도 뭐 선진국가로 초콜릿 바하고 잘 살았나? 그래서 별 특별한 생각 안 나는데. 한쪽은 10%는 벨기고 나머지 90%는 인도라고 해서 벨린 이걸 갖다 합쳐갖고 벨기하고 인도하고 합쳐. 브라질이란 나라가 벨기에와 인도를 합쳐놓은 거하고 비슷하다, 느낌이. 그렇지. 이 경제학자가 그렇게 명명을 했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현실이 1500년대부터 이런 경제적으로 저기 됐던 것이 지금도 이 불평등, 부의 불평등이 심한 나라 브라질이라고 이제 이렇게 돼갖고 잘 사는 브라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난한 브라질이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평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구나. 이 단어가 벨란지아라는 단어가 한동안은 굉장히 이슈가 됐어. 이슈가 됐었지. 그러면 요거 갖고 보통 이게 경제학자가 어느 나라 출신이라고요? 브라질. 브라질 경제학자. 그렇구나. 브라질 경제학가가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브라질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의 위상은 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야 브라질은 남미에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나라고 네. 인구는 벌써 2억 1천만이 되고 그러니까 네. 남미에 있는 땅을 갖다가 다 합쳐도 브라질만큼 못 따라오고 네. 인구를 다 합친다고 해도 브라질 인구만큼 안 되고 압도적인 1등이구나. 경제적으로나 뭐 그걸 갖다 다 봐도 브라질이 남미에서는 최고의 나라라고 이제 그렇게 되지.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1500년부터 300년 동안에 포르투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금도 발견하고 커피도 발견하고 고무도 발견하고 이렇게 되면서 브라질은 항상 유럽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대주는 나라로 그렇게 이제 그런 약간 식민지 이런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수출 베이스로 저기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지.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은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은 식료품 쪽으로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강자 중에 하나지. 사실 그 브라질에서 쓰는 언어가 포르투갈어. 는 당연히 포르투갈에서 발생이 돼갖고 온 겁니다. 그럼 포르투갈 예전에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도 분명 있었고 포르투갈 왕이 이제 브라질 와서 다스리고 하다가 독립해서 브라질 나라가 나왔으니까. 근데 현재 포르투갈은 잽이가 오히려 브라질 사람들이 약간 포르투갈을 무시하는 이런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은 이제 포르투갈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브라질레로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그렇죠. 브라질어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이제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제 뭐 동티모르에서도 아직도 네. 포를 쓰고 앙골라, 앙골라, 모잠비크.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이 포르투갈어의 모든 인구도 그렇고 마카오 포르투갈어. 근데 마카오는 이제 벌써 중국말을 더 많이 쓰지. 왜냐면요, 동티모르, 모잠비크, 앙골라 좀 네이밍이 떨어지잖아. 근데 마카오에 가보면 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다 포르투갈. 뭐 있어. 아니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 옛날에 명명이 됐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재밌네. 건물들 보면은 공관서나 이런 거 관공서 같은 데 가서 다 포르투갈어로 돼 있어. 근데 재밌네. 거기 가서 포르투갈어로 얘기를 해봤자 못 알아듣지. 전혀 못 알아듣지.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이제는 현재 브라질이 뭐냐, 이 파워 브라질의 시기도 지나가고 금 시기도 지나가서 지금은 브라질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냉장고라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지. 식품 냉장고구나.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네. 한국이 수입하는 80%의 닭고기가 다 브라질산이야. 내가 한국 가면 그 한국의 치맥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치킨을 안 먹으러 가. 그럼 내 친구들이 야, 한국은 치맥인데 왜 너 닭 싫어해?
그럼 내가 얘기하거든. 야, 내가 지구 반대편 쪽 브라질에서 한국에 왔는데 여기 와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내가 먹어야 되니? 야, 그러기엔 조금 너무 짜치지 않냐? 좀 다른 거 먹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만큼 브라질 닭고기가 한국에 많이 들어간다. 근데 이제 닭고기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커피도 전 세계 생산 1위지. 그렇죠. 그다음에 설탕, 네. 오렌지,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이 브라질이 없으면은 전 세계 브라질의 변동이 있으면은 전 세계 물가들이 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가 관세 전쟁해갖고 트럼프하고 미국하고 브라질하고 이제 관세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이슈가 됐던 게 미국에서 소비하는 커피하고 오렌지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면 니네 그래? 그럼 우리도 그럼 관세 매길게. 오렌지에 관세 매기면 사실 커피, 오렌지 이게 전형적인 서민 음식이고 기후식품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밥상 물가가 바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이렇게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유명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 책 쓴 게 이런 내용이 있어. 책 제목이 이거야.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해서 얘기하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비가 내렸으니까 땅이 비옥해져. 그럼 커피 생산량이 늘으면 커피 가격이 떨어지면 스타벅스는 이윤이 그만큼 싸게 사니까 많아져. 그러면 스타벅스의 주식이 쭉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이런 것들이 특히나 세계 냉장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인데. 그렇죠. 에너지. 에너지를 갖다가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브라질이 설탕 그러면 이게 무슨 에너지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설탕이 하는데. 무슨 뭐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야 너 어지럽고 혈압 낮으니 설탕 한번 갈아서 얘기해. 그런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나 지금 깜짝 놀랐어 형.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어. 생각할 때 자동차 연료나 이런 저기들이 다 석유! 석유에서만 오는 가솔린! 거예요. 근데 이제 브라질은 그거에 또 알맞게 설탕을 갖고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잖아. 사탕수수. 그래서 브라질은 이제 브라질에서 에너지 값이 석유 값이 올랐다. 네. 그렇게 되면은 사탕수수 재배하던 사람들이 공장에서 그 설탕을 안 만들고 에탄올을 만들어 이런 식이구나. 이게 지금 이제 거의 정제하는 그 공장들이 네. 단추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설탕이 나오고 그렇겠네. 왼쪽으로 돌리면은 에탄올이 되고. 시세 따라서 버튼. 야 사장한테 연락 왔어. 오늘이 2번이래. 2번으로 가고 1번으로 가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설탕이 이제 사탕수수가 있어갖고 네. 이걸 갖다가 설탕을 안 만들고 네. 에탄올을 더 많이 만들면은 설탕이 부족해지니까 또 설탕 가격이 올라가고. 설탕 가격이 올라가지. 또 설탕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에탄올을 안 하고 설탕.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딨어? 1번, 2번 누르는 장사 이거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딨어? 이야.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유, 등유 이런 것도 자동차에 섞을 때 100%가 아니라 무조건 국제 기준에 의해서 그 에탄올, 바이오 연료를 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기준이 아니라 이제 네. 석유로 만든 연료만 쓰게 되면은 환경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에탄올을 갖다가 브라질에서도 일반 개솔린에도 바이오 에탄올을 갖다가 15%를 섞어.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공해가 줄어들고 그래서 한국도 그걸 갖다가 시도를 하려고 했었지. 근데 아직 적용 안 됐어? 근데 그것까지는 나도 그래요. 정확히 그래요.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몇몇 국가들 적어도 우리가 확인한 몇몇 국가들에서는 가솔린을 넣을 때 가솔린이 100% 기름에서 나오는 석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몇 퍼센트 이상씩은 그 나라의 규제마다 맞아. 적용되는 게 브라질은 15% 이상 섞여 있다. 맞아. 그렇다고 뭐 엔진이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현대 자동차도 그렇고 그렇지만 네. 이제 브라질은 이제 플렉스라고 그래서 네. 개선율을 넣으면 개선율을 넣고 그렇죠. 그다음에 에탄올을 넣으면 에탄올을 그렇죠. 넣고 이게 뭐 몇 리터가 아니라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넣으면은 뭐 자동적으로 돼 있으니까. 한국 분들이 좀 재밌게 생각하실 부분 중에 하나가 브라질은 디젤 자동차가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한국은 뭐 다 디젤이잖아. 근데 브라질에서는 디젤 차는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으로만 디젤을 그렇죠. 쓰게 돼 있지. 그렇죠. 개인 자동차는 디젤 차가 없죠. 금지돼 있지. 거의 없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두바이의 이제 유가가 네.
서울의 커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농담도 있지. 두바이의 유가가 서울의 커피 가격을. 뭐 이거 좀 풀어서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다들 설탕을 안 만들고 에탄올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는 뜻이지. 그거 커피 가격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커피에서 이제 설탕을 설탕을 타서 먹으니까.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이게 건너서 한 다리를 더 펼치니까 좀 헷갈리잖아. 나는 커피를 설탕 넣어서 안 먹으니까 나는 왜 그러는지.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브라질은 파우 브라질이라는 자원의 수출로 태어났습니다. 파우 브라질. 뭐요? 향신료? 향신료. 염료? 염료. 파우 브라질이라는 자원 수출로 태어났습니다. 파우 브라질은 염료에서 시작했고요. 그 결과 벨린지아라는 모순적인 두 개의 시장을 갖게 됐죠. 아까 얘기한 대로 부자의 시장과 가난의 시장, 빈부가 공존하는 나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브라질이 성장을 거둬와서 세계 냉장고란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빈부 차이라는 게 네. 이건 이제 큰 농장이나 대농장주들은 돈을 벌었는데 맨 처음에는 했을 때는 원주민들이 나무를 갖다 베우는데 사용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탕수수나 커피를 재배할 때는 노예들이 와서 그걸 갖다가 인건비를 갖다가 충당을 해. 근데 이제 돈 버는 것들은 항상 누가 돈을 땅 농장 지주가 버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도 이제 말에 이제 또 노예 제도가 금지가 되니까 이제 유럽의 이민 사람들을 갖다가 받아갖고 또 이 사람들은 근데 경작하거나 옆에서 그 노예들이 하던 일들을 갖다가 가서 그거에 맞춰서 또 하려니까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계속 버는 것들은 이것은 브라질의 엘리트들은 계속대로 부가 계속 그 사람들한테 축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민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빈곤에 쌓여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차이가 빈부 차이가 굉장히 큰 이제 브라질의 제일 큰 역동적인 문제다. 그렇구나. 그렇지만 이제 이런 브라질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인종이랑 문화가 이제 섞여서 있는 용광로 같은 나라니까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나천적이고 유연함으로 통해서 이 브라질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나라, 무슨 고통이 있어도 회복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파우 브라질에서 시작해갖고 파이널이 결론이 너무 거창한 것 같아. 그냥 나는 간단하게 파우 브라질에서 염료에서 나왔다. 근데 그 염료의 그런 스토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라 이름이 나무 이름 그러니까 없어! 이런 게 없고 없어, 그래서 유일하게 없어. 그래서 브라질이다. 그래서 브라질이 나무가 이렇게 많나? 나는 그것도 웃겨. 브라질이 상징하는 새가 있잖아. 두카노. 뚜끈. 근데 왜냐면 이거는 그냥 옆 얘기로 브라질 보통 다른 나라들 특히나 아시아 국가들은 상징하는 동물 고라니, 사자, 독수리, 용 근데 브라질은 상징하는 동물이 앵무새야. 앵무새과야. 이것도 조금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브라질에 표범 이럴 수도 있잖아. 레오파드 이렇게. 근데 왜 앵무새인지 그것도 좀 웃겨요 생각해보면. 그는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저희가 그냥 브라질의 명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사실 남미 명칭으로 따져도 되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브라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쉽고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순서를 저희가 계속 마련해 볼 테니까 여러분 꾸준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봉! 감사합니다. 따봉.